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5월 9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추가 공급 거래량 향방은 제가 지난 제목들에서 지금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특례 보금자리론 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걱정하지 마라. 또 추가 공급한다고 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간략하게 한번 해보면요. 근래 들어서 한 달간 돈을 쓰는 것이 2월달, 3월달에는 8조 정도를 땡겼었어요. 4월달에는 돈을 얼마나 썼나 살펴보면은 대략 한 5조 정도 썼습니다. 이 돈 쓰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습니다. 2월달에는 돈을 얼마를 썼냐 보면은 17조를 썼어요. 17조, 8조, 5조, 그 다음 뭐 4조, 3조, 2조 이렇게 흐지부지 끝나고 아마 재편성이 분명히 될 거예요. 재편성은 또 할 거예요. 이거 해놓으니까 이거 돈 떨어지면은 거래량이 줄어들 거거든요. 재편성을 하면 아마 연초에 40조 가까이 됐던 거에 한 절반 정도, 20조 정도가 투입될 것이고 뭐 한 5조, 4조, 3조, 2조 이렇게 하다가 흐지부지 끝날 거예요. 분명히 이 돈은 남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거래량은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거래량 2배 정도 늘어났잖아요. 2월달, 3월달, 4월달 그럼 하반기 가면 거래량이 줄어드는 흐름으로 갈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 까만색 네모를 기억하실 겁니다. 까만색 네모를 기억하실 거예요. 이거 특례 보금자리로 나온다고 이야기 나오고 1월달에 2월달 이거 시행되기 전이에요. 시행되기 전에 시뮬레이션 했을 때 맥시멈 한 2,000건 정도의 거래량이 나올 것이다. 왜 거래량 그 전에 가장 적었을 때 1,000건. 거기에서 2배 정도 늘어나서 맥시멈 2,000건까지 바라봤었는데 웬걸 한 2,400건 수준까지 올라왔죠. 3월의 거래량이 2,400건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특례 보금자리론 저는 초창기에 예측했을 때 이게 대환하기 바쁠 거다. 비싼 금리로 있던 사람들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수요가 상당히 많을 것이다. 이제 갈아타는 사람도 좀 갈아탔나 봐요. 그러고 나니까 신규로 구입하는데 특례 보금자리론을 많이 쓰더라는 거죠. 근데 이 상고하저의 흐름은 여전히 저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더 살펴볼게요. 맥시멈 2000, 미니멈 1600 요렇게 봤었는데 아마 요 상승 효과는 좀 더 반감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면서 살펴봅니다. 매도 물량은 이 상승세가 좀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휴일이 많이 끼어 있으면서 좀 훼손되었지만 아직도 매도 물량은 늘어날 걸로 예측하고 바라보고요. 전세 물량 줄어들고 월세 물량 줄어들고 하지만 이 수준은 여전히 임대 물량은 여전히 넉넉하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 거래량 3일간의 거래량 178건, 하루에 한 55건, 하루에 한 60건 정도 거래 신고되었다고 보시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죠. 자, 3월달 2,400건 정점을 찍었는데요. 여기서 살짝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은 21년도 대구의 거래량이 굉장히 적었거든요. 그래서 대구는 21년 선과 23년 선이 지금 거의 같이 놀고 있어요. 부산은 21년도 대구가 분위기가 안 좋았을 때도 여전히 분위기가 괜찮았죠. 그때의 한 70% 정도 수준밖에 지금 거래량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거래량이 폭발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 제목에 한번 달 때 사라, 집을 사라, 이제 사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단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거래량이 2,000건, 4,000건, 6,000건, 8,000건 이렇게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면 사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래량 늘어나긴 늘어났죠. 근데 힘은 별로 느껴지지 않죠. 그래서 제가 대구에서 요즘 말씀드리는 부분이 2021년도의 선, 21년도의 선과 23년도의 선이 좀 닮아갈 것이다. 상고하죠. 빨간색 선 21년 선이거든요. 요거 살펴보시면 상고하저의 흐름. 아마도 회색선, 지금 그리고 있는 회색선과 까만 네모의 흐름도 상고, 이미 거의 정점은 찍었는 느낌인데, 아무튼 상고 하저의 느낌. 그리고 또 다시 여기서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21년과 23년이 닮았다면 혹여나 부산의 22년 선, 갈색선이죠. 갈색선, 혹여 21년과 23년이 유사하다면 22년과 24년이 또 유사해질 수 있는 이런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부산이 대구보다 상황이 나아 보이기는 해요. 하지만 전국적으로 꽁꽁 얼어붙는다. 뭐 건설 위기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은행발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소식이 전해지면 분명히 또 위기는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라고 말했던 그 어떤 지역도 21년 하반기부터 22년까지 그 내리막길에서 그 어떤 지역도 벗어나지 못했어요. 어떤 지역도 그 위기를 피해 나가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 지역은 굳건히 버티고 싶어요. 가격이 굳건히 버티고 싶어요. 근데 웬걸 다른 지역이 가격이 훅 떨어져요. 그러면 나는 조금만 싸게 팔고 이쪽으로 넘어가야지. 이렇게 움직이는 수요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국이 지금 같이 움직이는 와중에 우리 괜찮아.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거래량 예측 시뮬레이션 하는 대로 가봐도 일단 3월이 정점이었어요. 이 3월이 왜 정점이었냐? 특례보금자리로 엄청 땡겨서 2월달, 3월달 이때 엄청 많이 땡겼을 때였거든요. 거래량 아무튼 그때 좋았고 그 이후로는 다시 더 치고 나가는 느낌 안 들죠? 치고 나가는 느낌 들지 않습니다. 3일비치 오늘 거래량이 좀 많던데요. 고점 대비 25%, 대형평형은 조금 건너뛸게요. 숫자만 간략하게 기록해두고 건너뛰고 가장 최신축 가격 이제 신규 거래 가격이 나오고 있고 비싼 아파트 최근에 분양했는 아파트 이런 경우들 나머지 대형평형 조금 건너뛰고요. 국평 위주로 삼익빛이 35% 네, 35% 정도 하락해 있는 모습. 뭐 10억 전후에 가격이 계속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래 진짜 오랜만에 오랜 공백을 좀 깨고 거래 가격이 나온 것 같네요. 공장 멘션 10억, 공장 멘션 10억. 저층 아파트들은 좀 그나마 근데 이 상황도요. 이 저층 재건축에 목매는 이유가 뭔가요? 저층 재건축에 목매는 이유가 뭐죠? 고층으로 올렸을 때 용적률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손 안 대고 코 푸는 이런 재미를 누리려고 했는데 이 서울 같은 사태가 부산에 혹여나 일어난다면 갑자기 용적률 3종 주거 지역을 뭐 준주거 지역으로 바꿔준다든지 뭐 이렇게 막 용적률 엄청나게 상향시켜주죠. 왜? 이렇게 안 하면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저층 아파트들만 재건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오래된 아파트, 고층 아파트, 뭐 거의 20층 가까이 되는 아파트 얘들까지 갑자기 경쟁 붙어버린다면 또 이런 아파트들 또 매력은 또 떨어질 수 있어요. 뭐 정부 정책이 무조건 목소리 크고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야 못하겠다 해달라 뭐 해내라 그러면은 갑자기 뭐 변칙적인 경우들도 조금 생기긴 하니까요. 그 부분 살짝 생각해 보시고 아쌍 가격 고층 가격 30% 이상 이 32 부산은 28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8이라는 숫자 계속 기억해 두시면서 삼익빛이 저층 40% 계속 공식처럼 이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3호 가든 멘션도 거의 40% 25% 고층 대연 힐스테이트 브루지오 가격 35% 정도의 저층 20% 정도 이건 대형 평형이네요. 아무튼 고점 대비 20% 정도 가격 하락된 가격에 산다 그러면은 조금 비싸게 사는 감이 있습니다. 좀 급하게 사다 보면은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아상 30평형은 25% 고점 대비 25% 정도 빠져 있고요. 나머지도 25%, 20%, 25%, 25%. 오늘 20, 25가 많이 보이는데 급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급하게 사면 비싼 값을 치를 수밖에 없겠죠. 최신축의 신규 거래 가액도 한 건, 두 건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25%, 30% 시세력 비슷한 동안 또 한창 더 빠질 때도 있었는데 이게 반등 느낌 나긴 나요. 근데 반등했다가 무한 정체 이게 지금 뭐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것이 계속 이 상태로 갈 것이냐? 거래량이 뒷받침이 된다면 지금 이 상태가 아마 유지가 될 것이고 거래량이 폭발을 한다? 그러면 더 큰 반등이 올 것이고 거래량이 다시 꼬물꼬물 죽는다? 그러면 가격은 다시 슬금슬금 빠질지도 모르겠다. 이런 우려로 지금 그래서 제가 6월달 특례보금자리는 1차적으로 끝나는 한 6월달 이후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만한 요인이 있나요? 집 보러 갔던 사람들도 주변에 그래요. 야, 가격 많이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가보니까 웬걸 네이버 호가가 잔뜩 올라있고 할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흥정도 별로 안 하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살려고 갔던 사람들도 발길을 좀 돌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아마 이런 흐름 다시 나타나면은 지금보다 가격이 더 빠질지도 모르겠다. 이런 느낌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쪽으로 오니까 또 30% 가까운 하락들이 조금 더 많이 보이긴 하네요. 오늘 아무튼 3억 이상 거래가 역대급으로 많은 날들 중에 하루였다는 느낌 듭니다. 네. 35% 정도 적어두고요. 나머지 30%, 25%, 대형 왜 이렇게 많이 팔죠? 관리비 많이 들거든요. 이제 전기요금도 오른다는 이야기 나오죠. 대형평도 좀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좀 부담스러워질 수. 관리비 많이 든다. 우리나라 전기요금 싸다고 난린데 부담스럽잖아요. 지난번에 가스요금 올라보니까 어떻던가요? 체감상 뭐 그 2배씩 나왔었잖아요. 전기요금도 2배로 나온다. 모든 게 2배로 나온다. 이 상상하기 좀 힘든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30%, 25%, 30%, 15%. 숫자로만 가볍게 대형 평형 제껴놓고 이건 뭔가요? 한신타워 89평형 4억 8천? 네. 나머지 20% 정도 느낌으로 계속 보고 최신축들 신규 거래가액 9평임에도 불구하고 33층 4억 7천? 새로 분양하는 곳은 6억? 분양가가 좀 미치긴 했죠. 좀 미쳤습니다.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30% 정도 하락 느낌 나는 경우 여전히 많다라는 부분. 9평 30%, 30%, 또 이쪽 뒤쪽으로 오니까 또 30% 느낌 나는 것이 또 많이 눈에 띄기도 하네요. 건당 거래 대금은 4억 정도. 대구는 건당 거래 대금이 한 3억 3천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건당 거래 대금이. 부산은 이미 프리미엄 충분히 받고 있다. 대구에 대비해서 인구가 한참 더 많죠. 그 인구빨로 인한 이 프리미엄 이미 누리고 있다. 네, 거래량 요런 느낌 나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런 느낌 21년의 느낌이 아니다. 부산은 21년이 거래량이 많았으니까요. 많았으니까 오히려 22년 느낌하고 요거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요런 느낌. 아무튼 거래량이 다시 줄어든다면 이런 것들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물건 사러 갔는데 가격이 다시 비싸져 있어요. 그러면 들었다가도 이게 좀 내려놓을 수도 있겠죠. 예전에 제가 김밥 싸 먹었던 이야기 안 해드렸던가요? 시금치 한 단에 뭐 10,000원? 얼마 안 됐습니다. 한 6개월 전쯤? 1년 전쯤인가요? 1년 전쯤인가? 네, 기억 잘 안 나는데. 아무튼 김밥 싸 먹으려는데 시금치 한 단이 10,000원이라 가든가 놀라 자빠지는 줄 알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나요? 시금치 들었다가 내려놓고 집에 있는 전구지 넣어서 이렇게 색깔 내고 식감 조금 내고 그렇게 김밥 싸 먹었던 싸주는 거 얻어 먹었던 싸주는 거 먹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비싸면 아무튼 그것이 악재더라라는 부분들. 네, 뒷부분 조금 건너뛸게요. 앞부분 워낙 많아서 오늘 뉴스 보셨죠? 이 가을 21년 가을 제가 이 부산의 기마이 대단하다라고 말했던 그 부분 금리가 많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높은 금리를 감당하면서 높은 전세에 꾸역꾸역 들어가더라는 거죠. 꾸역꾸역 2020년 2년 상반기까지도 꾸역꾸역 들어갔습니다. 전세 고가 대비 막 80% 이런 가격에 들어갔어요. 실제 금리로 반영한다면 금리만 딱 놓고 봤을 때 4억짜리 전세가 거의 2억으로 떨어져야 합당하다. 왜? 대출 이자를 계산해 보니까 이때는 2.5%의 금리로 4억 풀로 대출 받았더라도 한 달에 100만 원 수준인데 금리가 5% 수준으로 오르면서 이거 한 달에 똑같이 1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4억짜리가 2억으로 떨어지는 게 가장 맞다. 근데 실제 거래는 그렇게 안 됐죠. 요게 60%, 70%, 80% 이게 굉장히 높은 비율로 유지되었습니다. 부산이. 그래서 기마이 좋다, 기마이 부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그것도 좀 미천이 다 드러났는지 전세 가격 높았던 시절이 아무튼 길었습니다. 그 뒤끝이 후폭풍이 뒤에 길게 옵니다. 그 부분 대비해 두셔야 될 거예요. 네, 평균 전세 가격 2억 1천만 원 수준까지. 이 평균 거래되는 전세 가액은 대구랑 지금 거의 비슷해요. 대구도 2억 1천까지 수준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평균 매매 가격은 대구가 3억 3천. 요거 뒷면에 그려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대구가 평균 매매 가격이 3억 3천. 부산은 평균 매매 가격이 4억. 이렇습니다. 대구는 평균 전세 가격이 2억 1천. 부산은 평균 전세 가격이 2억 1천. 이 똑같은 거예요.
부산 전세 가격 더 받쳐줘야 되는데 이 사랑으로 때문에 하여튼 뭔가 다 뒤죽박죽 되어 있긴 합니다. 부영 사랑으로 때문에 평균 전세 가격이 좀 많이 떨어져 보이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평균 전세 가격 좀 더 높게 나와줘야지 그 높은 매매 가격 유지될 거예요. 아마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반복해서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전세가가 올라줄 때 매매가가 같이 올라가더라. 매매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전세가가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가만 천정부지로 치솟고 올라가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없더라는 거죠. 저는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전세가 금리 떨어지고 전세가 앞으로 쭉쭉 오를 거다. 거래량 팍팍 늘어날 거다. 그러면 자신 있게 뭐 질러 보시든지 마시든지 그 선택은 하겠지만 여전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생각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못 사겠다. 그럼 나의 소득과 이런 것들을 견주어 봐서 이 집을 사는데 크게 부담이 없고 뭐 1, 20% 떨어지더라도 뭐 한 달에 월세 1년에 월세 살아도 돈 1,000만 원 나가는데 뭐 한 5년 살아가지고 5천만 원 떨어진다. 아, 쟤는 속쓰리지 않아. 내 소득 대비 뭐 한 4분의 1 정도? 나의 소득이 한 20%, 5% 정도 지금 유지하는데 비용이 들어간다. 괜찮아. 괜찮아. 요 정도면 아주 양호한 거거든요. 25% 정도로 집을 구매한다면은 뭐 그 정도 여러 가지 요건들이 맞추어졌을 때 하는 거지. 남들이 비싸게 산다고 무작정 비싸게 따라 산다? 지금 제가 들어가 있는 곳 중에 하나가 SG증권 피해자 모임 단톡방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한 850명 정도 사람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분위기를 한번 염탐해 보려고 들어가 있는데요. 말도 못합니다. 그 피해자들 말도 못합니다. 뭐 꼬임에 의해 가지고 뭐 넘어가 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일단 가장 큰 악재가 뭐였나요? 이 가격이 천정부지였다는 거죠. 이 수직 하락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또 뜻하지 않게 오르는 와중에 뜻하지 않게 세력이고 나발이고 아무 상관없이 나는 그냥 일개 개미에 불과한데 내가 그냥 잡고 있었는데 그냥 올라가서 이렇게 대박 친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근데 이 고점 부분에서도 뜻하지 않게 난 세력도 관계없고 뭐 아무것도 관계없는데 난 그냥 뭐 가격이 잘 올라가는 것 같아서 그냥 샀을 뿐인데 이 떨어지더라는 거죠. 많이 아픕니다. 많이 아파합니다. 진짜 많이 아파합니다. 뭐 기자들도 와가지고요. 거기 보면은 명함 같은 거 이렇게 나눠주고 무슨 사연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데 막상 뉴스에 나오는 내용들 보시면은 그냥 가십거리 정도로만 삼지 그 피해자들의 아픔은 고스란히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